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축사 내용인데 지난 회에 살펴보았던 것보다는 더 터무니없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중국 정부가 설립했습니다. 시진핑이 시작을 했고, 이 은행의 총재는 진리춘이라고 합니다. 역시 중국인이죠.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인프라 투자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회원국이 80개국인데 80개국이 다 회비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80개국이 회비를 내서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 기금을 가지고 80개국 가운데 어느 나라의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비가 국가에 따라서 액수의 고저가 있는 것이죠. 차등적으로 회비를 납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그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투자를 하는 것,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낸 그 지분율에서 상위 탑10이라든지 이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 돈을 가져다 쓴다는 것은 애초에 이 목적에서 봤을 때,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원국 내에서 돈을 모아서 회원국 내에서 인프라 구축 혜택을 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대상은 한마디로 후진국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러한 국가들이 누리게 된다. 그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한 국가들은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것은 지분율에 따라서 의결권, 거부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국가에게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거 이외에는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됐을 때 자국의 기술과 자원을 그곳에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중국이 남아도는 철강 생산물을 어떤 후진국의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쓰게 되면 의결을 하기는 이 은행의 돈을 그 국가에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돈은 중국이 받아가게 되죠. 그리고 중국의 기업은 공사를 하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자신들의 남아도는 생산품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후진국을 도와준다고 모아놨던 그 돈을 자기네가 수입으로 얻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혜택을 받는 국가에게 중국이 원하는 어떠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은행이 그 시진핑의 그 1대1로라고 해서 21세기 실크로드라는 그 아주 장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 동남아시아를 선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물론 관계가 있는데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하는 이 국방상의 대립, 거기에서 자기 편을 확보하는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행에 대해서는 가볍게 볼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중국이
거의 세계의 절반을 제패하기 위한 그 야심이 바닥에 있는 그러한 사업인 것이죠. 거기에 우리나라가 같이 가서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시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겁니다. 아, 사드 배치, 사드 철수가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도 좀 더 생각해보고 나도 더 생각해보기로 하죠. 여기서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산업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발전소, 통신시설 이런 것들이죠. 중국어로 이 인프라라는 것은 기초 설시라고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초 시설 같은 한자라도 이렇게 다른데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들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이 후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을 주로 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프라를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인프라는 다음과 같은 것이죠.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서 무선 인터넷망 접근성 높이기, 사물 인터넷망, 스마트 고속도로 등 새로운 ICT 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시아가 더 큰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만들어진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총회에서 아주 첨단 산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문재인 대통령은 ICT 인프라를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한 발 더 나갔죠. 새로운 ICT 인프라를 이야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것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AI, 즉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가상물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그러한 산업상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냥 ICT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합성된, 그래서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기금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해줄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로 포장이 없던 그냥 흙길, 돌길만 있던 그런 곳에, 그러니까 인도의 아주 오지 그런 곳에 도로를 설치하는 그러한 공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ICT 인프라 구축은 마치 우주에서 하는 어떤 그런 산업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축사를 하고 있는 그 모임에서 하는 수행하려는 업무가 무엇인지 전혀 초점이 빗나간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치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고용 없는 성장,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잡아냈을 겁니다. 전 세계가 고용 없는 성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고용 없는 성장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성장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후진국은 성장은 하고 있는데 고용이 증대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죠. 두산백과에 따르면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 공장이 자동화되었을 때, 또 정보기술산업, 즉 IT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었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다 발생하고 있죠.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이 해외 투자를 확대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IT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용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죠. 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은 국내보다 임금이 싼,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해외로 옮겨가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선거 때부터 선거 때 문재인 후보, 그리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변함없이 4차 산업을 확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대학 입시 수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TV토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수시라고 하는 대학 입시 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차 산업이라는 것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4차 산업이란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의 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4차 산업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러한 사고까지 벌이고 만 것입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총회에 가서 후진국들에게 첨단의 새로운 새로운 ICT 인프라를 구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나. 또 그러한 이 고용 없는 성장이, 이것은 선진국의 문제이죠, 주로. 이것이 전 세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지 글쓰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문건들을 여러 번 살펴보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얼굴이죠. 물론 정부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대통령이 나와서 설집니다. 그래서 항상 청와대가 더 앞에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 청와대가 생산해내는 문건이 수준이 이렇게 낮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렇게 낮게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을 떠받드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감독하고 똑바로 가라고 질책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맡은 책무인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가 제대로 못할 때 제대로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국민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바로 가야 국민이 행복해지고 또 앞으로 미래 세대가 그만큼 능력 있고 또 법을 잘 지키고 그러한 리걸 마인드가 있는 민주주의의 국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내용으로 보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단지 글쓰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 업무 수행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런 의심을 받는 수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문서로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죠. 그런데 대통령의 그 일을 보좌 하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문건이 이렇게 전문성이 없고 그리고 글로써 의사전달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무지하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글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글을 쓰는 사람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업무 능력은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 관찰하고 감시하고 질책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